안녕하세요. 이보영의 베트남 결혼 이형제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선혼인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랑님들께서 호치민에 가셔서 결혼식을 하시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신 후에 신부님은 호치민에 저희 이보영의 베트남 결혼 신부 전용 기숙사에서 세종의학당을 다니게 되죠. 이럴 때에 약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면 저희들이 신부님의 서류를 부지런히 작업을 해서 베트남 선혼인신고에 관한 진행을 준비하죠. 그래서 1개월 반에서 2개월 정도면 베트남 신부 고향성 서트팝의 담당자가 언제쯤 선혼인신고를 하러 오세요 라고 연락을 해줍니다. 베트남의 혼인신고는 반드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서트팝에 출석해서 담당 직원 앞에서 서명 날인을 양 당사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혼인신고를 하러 가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신랑분들이 베트남 신부 고향성에 가게 되면 까마우도 있고 빠끌리우도 있고 뗀넨도 있고 여러 가지 성들이 많죠. 멀리도 있고 까마우 같은 경우는 한 10시간 걸리죠. 그래서 이제 갈 때 교통편을 굉장히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그랍이라든가 렌트카가 아주 그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신부 고향 마을에도 잘 아는 분이 렌트카 영업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친척분들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렌트카를 불러가지고 우리 신랑분이 베트남 공항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린다라고 우리 아내가 알려주면 신부님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분이 오시면 손을 잡고 그 렌트카를 타고 고향 마을에까지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 우리 신랑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결혼식 할 때는 우리 이보영 본부장님이 모든 통역을 다 해줘서 아주 편안했는데 베트남 혼인신고를 하러 처갓집 동네 고향성에 갈 때는 통역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통역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부님께서 하자고 하는 대로 신부님 손만 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부님하고 어떤 이야기? 우리 신부님이 이제 가벼운 한국어 공부는 세종학당에서 조금 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의사소통은 안 되죠. 그러나 신부님하고 그렇게 많은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이야기 토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보 사랑해, 여보 밥 먹읍시다, 요즘 잘 자요, 이런 정도 이야기면 됩니다. 또 장인 장모님 만났을 때 신짜오 이거 인사하면 됩니다. 특별하게 많은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 번역기 잘 돼 있으니까 핸드폰 번역기로 가벼운 대화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신랑분들께서는 기어이 통역이 없으면 안 된다, 기어이 통역을 준비해 주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통역이 있게 되면 얼마만큼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느냐? 물론 통역비도 제공해야 되죠. 그런데 통역비뿐만이 아니라 새끼 밥 먹으면 우리만 먹을 수 없잖아요. 통역도 밥 먹여줘야죠. 잠을 자도 통역도 잠을 자게 해줘야죠. 여러 가지로 상당히 거추장스럽습니다. 그곳을 설명을 드렸는데도 기원이나 돈 많으니까 통역 기원이 하나 불러주라 라고 하는 신랑분도 계십니다.
그런 신랑분께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렇다면 그 통역을 남자 통역으로 불러줄까요? 여자 통역으로 불러줄까요? 그 신랑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습니까? 그냥 한국말 잘하는 통역만 불러주세요. 그런데요, 남자 통역이냐 여자 통역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중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랑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보시오, 내가 통역비 주고 내가 통역 쓰는데 뭔 엄청난 상황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벌어진단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남성 통역을 통역으로 부르면 반드시 신랑 당신이 삐지고 화나게 됩니다. 왜? 왜 내가 삐진단 말이요? 내가 왜 화를 낸단 말이요? 이렇게 신랑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베트남 남성 통역을 모시고 2박 3일이나 3박 4일을 함께 있다 보면 그 남성 통역하고 내 베트남 신부가 베트남 말로 수없이 많은 대화를 합니다. 어느 정도만 하면 좋겠는데 너무나 길게 많이 통역을 하고 서로 웃고 아주 주인공인 신랑은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가 돼버리고 통역하고 베트남 신부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원래 만나면 자기들끼리 이야기 잘합니다. 그 나라 민족성이 그런가 봐요. 말 많이 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못 알아먹은 베트남 말을 내 예쁜 아내하고 베트남 통역 남자 통역이 계속 이야기하면 이것들이 뭔 이야기를 저렇게 시부렁거리나 이런 생각 반드시 듭니다. 네, 저도 과거에 제 아내랑 베트남에 처갓집 결혼해가지고 처갓집 갈 때 호치민에서부터 렌트카를 타고 그때는 5시간 걸렸습니다. 제 처갓집이 동라이성인데요. 그때는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이어서 5시간 걸렸습니다. 5시간 동안 제 아내가 그 베트남 운전기사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깔깔 웃고 그럽니다. 나는 한마디도 모르니까 완전히 멍하니 앉아있고요. 뭔 이야기를 저렇게 시부렁거리나 저도 기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신랑분이 하도 그 남자 통역이 자기 신부랑 이야기를 계속하고 깔깔거리고 하니까 그 베트남 통역한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지금 내 신부랑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별 이야기 아닙니다. 아니 별 이야기 아닌데 지금까지 몇 시간을 떠들고 웃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별 이야기 아니라고 합니다. 기분 되게 나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요, 그렇다면 여성 통역으로 해주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분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성 통역을 하게 하면 이번에는 누가 삐지고 화내느냐? 베트남 신부가 삐지고 화냅니다. 왜 베트남 신부가 삐지고 화낸단 말입니까? 자, 베트남 여성 통역하고 한국 남편이 계속 한국말로 이야기 많이 하고 깔깔 웃기도 하고 합니다. 베트남 신부가 보기에 나는 한마디도 못 알아먹겠는데 통역 여자하고 한국 남편이 계속 한국말로 이야기하면서 깔깔 웃고 재미나게 이야기합니다. 베트남 신부가 듣다 참다 못 참겠어서 베트남 여성 통역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내 남편하고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그 통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말 안 했다. 아니 지금까지
요러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깔깔깔 웃고 했으면서 별말 안 했다고 해버리니 그 베트남 신부가 굉장히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통역은 이렇게 중대하게 신랑이나 신부를 삐지게 하고 화가 나게 할 수도 있다. 또 통역이 없으면 베트남 신부 처음 만나서 오랫동안 못 만나서 반가워서 손목도 잡고 사람 없으면 뭐 좀 뺨에다가 뽀뽀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 통역이 딱 지키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혼인신고하러 가는 길에 베트남 통역은 절대 필요치 않다. 통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다. 또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신부 손 꼭 잡고 우리 이보영 본부장이 신부에게 모든 거 잘 설명해서 혼인신고에서부터 또 처갓집에 가서 지내는 방법 모든 거 다 설명해 줬으니까 신부가 하자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베트남에서 베트남어를 잘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 약간의 답답한 면도 있고 좀 궁금한 점도 많고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깨달으셔서 그 신부님이 한국에 입국했을 때 내가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어 모르니까 참 좀 답답한 것도 있고 궁금한 점도 있더라. 이 신부가 한국에 와서 그때의 나처럼 그렇게 불편하고 궁금한 점들도 있겠구나라고 신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베트남 혼인신고하러 가는데 꼭 통역을 구해달라고 저희에게 부탁하실 것입니까? 통역 필요 없습니다. 옛말부터요, 말이 많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습니다. 베트남 처갓집에 가셔서 특별하게 많은 말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웃으면서 말씀하시면 신감은, 또 뭐 밥 먹으라고 밥 주면 신감은, 장인 장모 만났을 때 신짜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신부에게도 정치, 경제, 사회 많은 이야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사랑한다. 여보 빨리 한국에 와. 내가 행복하게 우리 잘 살자. 번역기 통해서 그런 정도의 대화만 하시면 됩니다. 네. 베트남에 이제 혼인신고하러 들어가셨을 때 정말 이제 조심할 것은 핸드폰 관리 잘 하시고요. 여권 관리 잘 하시고, 또 귀중품 관리는 내 스스로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베트남 마을들은 시골 마을들이라서 순박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범 시스템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귀중품이나 현금, 달러, 핸드폰 이런 것은 우리 신랑분께서 스스로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신랑분들께서 베트남 혼인신고를 하러 베트남 신부 고향성에 가셨을 때 어떻게 하실까,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 이 말씀도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